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매주 특정한 주제의 최강자를 가리는 지식탐구 퀴즈 대결 장학 퀴즈. 오늘도 전국의 인재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자동차에 관해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퀴즈 지존이 오늘 탄생합니다. 자, 그럼 장학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자동차. 바퀴의 발명으로 시작된 가장 획기적인 이동수단. 인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온 자동차.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예술, 스포츠 등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로 일상과 여행을 넘나들며 인간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장학 퀴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온 자동차의 세계를 퀴즈로 풀어본다. 모든 문제 출제와 감수는 대림대 김필수 교수, 대덕대 최영석 교수, 월간 자동차 생활 편집부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자동차.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됐고요. 우리 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한 축으로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과연 오늘 만나본 4명의 친구,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세계로 나가는 진성인이 왔다. 진성고 이태훈입니다. 자동차분야의 선두주자 영마이스터 부산자동차고 이유석입니다. 국수정답 이해찬이 간다. 충북고 이해찬입니다. 장학퀴즈 그랑프리의 꼴찌를 노린다. 신진자동차고 최현진입니다. 일 라운드는 A, B, C, D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총 12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한 명은 탈락하고 2라운드에는 3명이 올라갑니다. 점수가 똑같을 때는 난이도의 총합으로 결정하고요. 한 출연자가 문제를 풀 때 다음 출연자는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태훈 군. 예. 네. 언제부터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많았는데 그 자동차 어렸을 때 장난감 발로 끌고 다니는 장난감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요. 네. 그것 때문에 하도 많이 끌고 다녀서 오른쪽 발가락이 다 오른쪽으로 휘고 왼쪽 발가락은 다 왼쪽으로 휘어서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아, 정말로요? 예. 혹시 맨발을 전격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이걸요? 예. 그 말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예. 한번 보죠, 뭐, 우리가. 예. 자, 우리 이태훈 군의 자동차 사랑이 넘치는 발을 전격적으로. 예.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좀?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발 모양이. 예. 글쎄, 약간 그 여성들이 하이힐 신었을 때. 예. 몰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예. 이렇게 다 기울어졌어요. 왼쪽은 반대쪽으로 다. 그 얼마나 자동차를 열심히 탔으면. 예? 예. 발 모양까지 바뀔 정도로. 예,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문을 열 텐데, 예. A, B, C, D 중에 어떤 걸 골라볼까요? 저는 A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A 문제.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엔진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로 단위 시간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이 단위는 마력. 이것은 친환경차의 한 종류이다. 기존 엔진에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모터를 가미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한 차종은 하이브리드 차.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대량 생산 체제를 자동차 조립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헨리 포드. 이것은 자동차를 측면에서 봤을 때 앞바퀴 중심에서 뒷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이다. 이것은 휠베이스. 모터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F1 그랑프리는 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챔피언을 배출했는데 F1 드라이버로 2008년 흑인 최초 챔피언에 오른 이 사람은 이것은 1997년 출시된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등 2가지 동력원을 탑재한 일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이 모델은 카롤라. 이것은 자동차의 승차감을 좌우하는 장치이다. 차체 아래쪽에 설계되어 있으며
쇼업소버와 스프링 등으로 구성된 이 장치는 현가장치. 이것은 군용 지프와 인력거들이 많아진 1955년 말 처음 등장했다. 시작을 의미하는 말에서 이름 지어졌으며 우리나라 첫 국산차인 이것은 시발 자동차. 자동차 레이스는 자동차 출시 초창기에 상품화를 위한 이벤트로 개최된 것에서 유래한다. 1894년 개최된 세계 최초의 자동차 레이스는 파리와 이곳 사이를 달렸는데 이곳은 르망. 이것은 승용차와 SUV의 활용성 등 장점을 결합한 변종 형태의 자동차이다. 최근 많이 생산되는 이런 형태의 차종은 RV. 1886년 칼 벤츠가 3년차를 특허 등록하면서부터 자동차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이 사람이 사륜 자동차를 개발했다. 칼 벤츠와 함께 지금의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기틀을 마련한 이 사람은 고틀립 다임러. 자동 변속기만의 특징 중 하나로 레버 위치가 뒤 또는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서서히 움직이는 이 현상은 수고했습니다. 몇 개 맞힌 것 같아요? 7개? 7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다 풀면서 뭐가 정답, 뭐는 아니다 딱 감이 왔군요. 예. 예. RV. 최근 가장 많이 생산되는 이런 형태의 차종은 무엇일까? RV가 아니라 CUV입니다. 예.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비이클. 예.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크리프 현상 또는 클리핑 현상입니다. 예. 자, 일단 7문제 맞췄는데 이 뒤 친구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예, 이우석 군. 예, 반갑습니다. 어유, 기대가 큽니다. 부산 자동차고 생산 자동화 과정에 재학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생산 자동화 과정이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겁니까? 생산 자동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이제 생산되는 설비 같은 로봇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로봇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PLC나 공유압 뭐 이런 종류의 그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졸업하면 이제 생산 현장에서 어떤 쪽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자 쪽에 취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3학년이고 예. 그 졸업하려면 멀었는데 벌써 취업이 확정이에요? 예, 저희 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 뽑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이 되어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그 인턴십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학교도 가야 되고 그 현장도 가야 되고. 예. 투잡이네요? 예. 뭐 그런 개념입니다.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B, C, D 세 가지 유형 남았는데 예. 뭘 풀어볼까요?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B. 예.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모터쇼로 홀수회에 열리는 서울 모터쇼와 짝수에 열리는 이곳 국제 모터쇼가 있다. 이곳은 부산 국제 모터쇼입니다. 이 사람은 1886년 풍력 자동차, 증기 기관차 등에 이어 내연 기관을 탑재한 자동차를 처음 발명하였다. 이 사람은 피뇨입니다. 자동차용 내연 기관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꾼다. 그런데 일본의 마스다는 피스톤이 아닌 회전하는 로터를 사용해왔다. 이 엔진은 로터리 엔진입니다. 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가 시속 30km 미만으로 움직이게 만든 지역은 스쿨존입니다. 이것은 주행 중인 자동차를 멈추고자 할 때 타이어가 잠기지 않고 회전하면서 정지하도록 하는 제동 장치이다. 이 장치는 ABS입니다.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주로 외부에 장착하는 드레스업 이것과 엔진 등 각종 성능 향상을 시키는 퍼포먼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하게 해주는 기어이다. 외측 바퀴가 내측 바퀴보다 빠르고 많이 회전하도록 작용하는 이 기어는 자동 기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류상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차종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가리키는 용어는 경차입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운전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연료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운동을 말한다. 외래어인 이것은 에코 드라이브입니다. 이것은 1909년 최초로 시속 200km를 돌파한 자동차이다. 가솔린 엔진 최대 배기량인 약 22리터 엔진을 탑재한 이 자동차의 모델은 쇼블헤드입니다. 서킷 경기와 달리 비포장 도로나 일반 도로를 달리는 랠리는 코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보조 드라이버가 탑승한다. 이 드라이버를 가리키는 정식 영어 명칭은 내비게이터입니다. 이것은 영국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부가티와 함께 세계 3대 클래식카 중 하나이다. 이 차의 모델 J는 대표적인 프레스티지 카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롤스로이드입니다. 자, 유석군. 예. 몇 개 맞힌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아, 3개 틀렸다? 예. 4개 틀렸습니다. 예, 4개. 잘한 거예요. 예. 우선, 내연기관을 탑재한 자동차를 처음 발명한 이 사람은 퀴노라 그랬죠? 예, 칼 벤츠입니다. 예. 그리고 서킷 경기와 달리 비포장 도로나 일반 도로를 달리는 랠리는 코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보조 드라이버가 탑승한다. 이 드라이버를 가리키는 정식 영어 명칭은 내비게이터가 아니라 코-드라이버입니다. 예, 내비게이터는 아니에요. 예. 자, 8개를 맞힌 이유석 군이었습니다.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예찬군. 네. 자동차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나요? 아니요, 저는 이 주제를 정하기 전까지 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안철수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자기가 칼럼을 쓰실 때 주제를 정할 때 잘 모르는 분야를 더 선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대한 도전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한 도전이 더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주제를 자동차를 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침착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별명은 이침착입니다. 아, 예창군 별명 이침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침착을 강조하고 침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느새 침착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별명이 마음에 드나 봐요. 네, 저는 굉장히 평소에 침착을 강조했기 때문에 침착의 대명사가 된 걸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긍정적입니다. 뭐 비록 처음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는 아니었지만 침착하게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C, D 2개 남았는데 뭘로 할까요? 네, C가 좋을 것 같습니다. C. 자, 문제 드립니다. 연료 전지 자동차는 산소와 이 기체가 결합해 전기 에너지를 발생, 모터로 고동되는 자동차이다. 이 기체는 수소. 이것은 자동차 엔진에서 배기가스가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장치로 배기음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의 뒷범퍼 하단 쪽에 부착된 이것은 머플러. 우리나라 고속도로 중 서울 천안 구간의 경부선 승용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90km. 이 차는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페르디난트 포르쉐에게 명령해 패밀리카로 개발했다. 독일 최초로 약 2천만 대 이상 판매된 대표적인 소형차로 딱정벌레라고도 불렸던 이 차의 이름은 비틀. 이것은 자동차 레이스 중 F1 경기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바퀴가 차체보다 높을 정도로 크고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레이싱카를 부르는 이름은 머신. 이것은 차량에서 객실과 트렁크 부분이 튀어 있으며 3박스 노치백과 달리 2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 잠수함의 문을 여는 방식에서 유래된 이 자동차의 형태는 해치백.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자가 계속해서 엑셀 페달을 밟지 않아도 미리 설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는 크루즈 컨트롤. 이것은 자동차가 달릴 때 생기는 공기의 저항력을 계산한 수치이다. 알파벳 CD로 표시하는 이 개수는 공기 저항 개수. 이 사람은 최초의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타고 처음 자동차 주행 시험을 한 사람이다. 칼 벤츠의 부인이며 자동차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베르타 벤츠.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이다. 순종 황제 어차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된 이 자동차는 포드 A형. 이곳은 페라리 창업자 엔초 페라리의 고향이며 페라리의 모델명에도 사용됐다. 람보르기니, 마세라티 등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한 이탈리아의 이 도시는 볼로냐.
이것은 독일 뉘르부르크링의 북쪽 서킷이다. 고저차가 큰 초장거리 코스로 고성능차의 개발 테스트 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주 길이가 약 22.8km인 이것은 예, 잘했습니다. 몇 개 맞힌 것 같아요? 7, 8개 맞춘 것 같습니다. 8개 맞췄습니다. 예. 저기 청주에서 올라올 때 네. 어디로 왔어요? 고속도로 안 탔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로 달릴 수 있는지 옆에 표지판이 돼 있었는데 네. 제대로 안 봤군요. 그때 다른 자동차 공부를 하기 위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지 않고 표지판을 봤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놓쳤어요. 서울 천안 구간의 경부고속도로 승용차의 최고 제한 속도는 90은 좀 너무 느리고요. 네. 예, 시속 110km입니다. 예. 그거 놓쳤고요. 그리고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자동차 순종 황제 어차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된 이 자동차는 포드 A형이 아니고 순정 황후 어차입니다. 네.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모르는 문제를 틀렸고 아는 문제는 다 맞춘 것 같아서 괜찮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문제를 다 맞히고 나더니 표정이 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밝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네. 다른 친구들이 몇 개를 맞췄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긴장을 늦추게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예, 지금 예찬군이 8개잖아요. 네. 앞에 7개를 맞힌 친구가 있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침착하게, 예, 정말 이침착이라는 별명답게. 네, 예. 아직 2라운드, 3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또 긴장을 늦추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네. 8개를 맞힌 이해찬 군이었습니다. 마지막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현진군. 예. 처음에 소개할 때 그랑프리의 폴투윈이라고 했잖아요. 예. 무슨 뜻인가요, 그게? 보통 F1 같은 자동차 경기에서 예선을 1위로 끝마치는 걸 폴포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폴포지션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1위로 경기를 마치면 그게 폴투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1등? 예. 소개만 봐도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확 풍깁니다. 그래요. 신진 자동차고 지금 자동차 디자인과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어떤 일을? 저는 좀 다른 쪽을 하고 싶은데 예. 수제차 제작을 하고 싶어요. 수제차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제차를 제 이름을 걸고 만들어서 네. 그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에 대한 좀 인식 변화나 발전 같은 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멋지네요. 예. 자, 이제 현진 군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 네. 현진 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에 세 친구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예. 결과를 알려줄까요, 말까요? 몇 개 맞췄는지.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풀고 나서 네.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남은 유형은 B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요. 자, 문제 드립니다. 햇빛에 의한 자동차 내부 열기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필름을 차량 창문에 붙이는 작업을 말하는 이것은 썬팅. 이탈리아의 설계 디자인 전문 회사인 이탈 디자인에게 디자인을 의뢰해 개발된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은 포니. 이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모터스포츠로 세계적으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로 분류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F1. 이것은 문이 좌우로 2개 혹은 4개이고 지붕의 뒷부분을 일반 승용차보다 낮게 디자인한 스포티한 자동차의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쿠페. 이것은 자동차의 아웃사이드 미러로 볼 때 옆 차로에 있는 자동차 등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이 지대는 사각지대. 이것은 앞바퀴를 진행 방향으로 정렬하고 차의 정면 중심선 방향에서 보았을 때 양쪽 타이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휠베이스와 함께 자동차의 운동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것은 링거.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디젤 엔진을 발명한 사람은 루돌프 디젤. 이것은 자동차의 좌석 등받이 위에 달린 장치이다. 머리 받침대로 자동차가 충돌할 때 승객의 목이 뒤로 꺾여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것은 헤드레스트. 이것은 엔진 실린더가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180도 수평으로 놓인 형태의 엔진이다. 복싱 선수가 펀치를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이 엔진은 악스 엔진. 제2차 중동전쟁으로 유럽의
초소형 차들이 많아지면서 탄생된 소형차로 1950년대 말 알렉 이시고니스가 개발한 영국의 이 차는 이것은 1922년 영국에서 만든 자동차 브랜드로 영국 왕실 전용차이다. 현재 인도의 타타 자동차가 인수한 이 자동차의 브랜드는 제규어. 1980년대 말 슈퍼카 붐을 타고 여러 브랜드가 생겨났다. 그중 하나로 서울올림픽 주제곡인 손에 손잡고의 작곡가 조르지오 모로더가 설립한 회사도 있었는데 1991년 16기통 엔진 슈퍼카 V16T를 선보인 이 브랜드는 시제탑. 잘했습니다. 이야. 몇 개 맞힌 것 같아요? 한두 개 정도는 틀렸을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틀린 것 같다? 네. 다 맞았습니다.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예. 예.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문제 썬팅 있잖아요. 예. 예, 썬팅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는 용어라서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는데 예. 차량 창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붙이는 작업을 말하는 정확한 표현 뭔지 알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틴팅입니다. 예, 윈도우 틴팅. 예, 하지만 썬팅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진 군. 네. 이제 떨어질 걱정은 없죠? 네. 다 맞았으니까? 네. 예. 표정이 확 밝아졌고요.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드려야겠네요. 1라운드에서 최현진 군이 12개 모두 맞췄고요. 그래서 1등입니다. 그리고 공동 2등이 2명입니다. 이유석 군과 이해찬 군이 각각 8개씩을 맞췄고요.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이태웅 군이 7개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이태웅 군이 탈락하고 남은 3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1라운드) 결과 부산자동차고 이우석, 충북고 이해찬, 신진자동차고 최현진 2라운드 진출. 비록 1라운드에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본선 진출도 하고 방송에도 나온 거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응원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선생님들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2라운드) 삼지선다 퀴즈입니다. 모두 10개의 문제가 나가고요. 정답자 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혼자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 둘이 맞히면 20점, 모두 맞히면 각각 10점씩을 가져갑니다. 1위와 2위는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디트로이트 모터쇼 2. 북경 모터쇼 3. 도쿄 모터쇼 세계 5대 모터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3명 모두 2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디트로이트, 파리, 도쿄, 제네바 모터쇼를 세계 5대 모터쇼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해서 각각 1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타이어의 폭 2. 타이어의 직경 3. 타이어의 편평비 타이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된다. 숫자 215의 의미로 맞는 것은? (1번, 1번, 3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친 두 친구가 20점씩을 더 추가했습니다. 저 유석군이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215/50R1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215가 타이어의 폭이고 예.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R이 직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R18은 휠의 직경이고 18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18인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인치겠죠. 예, 그리고 50은 편평비, 타이어의 단면 폭에 대한 타이어의 높이를 말하고요. 예,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세단 2. 웨건 3. 픽업 트럭 엔진룸, 승객실, 화물칸의 형태로 구분되는 3박스 카로 맞는 것은? 자, 이번엔 3번이 2명, 1번이 1명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야, 현진 군이 한 문제로 그 전 문제의 아쉬움을 털어내네요. 혼자 맞추면서 30점을 가져와서 역전 선두가 됐습니다. 그렇죠. 1번 세단입니다. 3박스카. 잘 맞췄습니다. 현진 군은 그 실제 선수들이 타는 그 레이싱 카트를 타본 적이 있다면서요? 네. 예. 그 잠실 쪽 레이스팀 아는 형이 네. 한번 타보라 그래갖고 예. 한번 타봤는데 직접 타보니까 많이 어지럽고 함부로 놀 게 아니다 예.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돈이 되고 좀 시간이 되면은 예. 또 타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만큼 멋있고 또 제 마음에 딱 드는. 예.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면허 없이도 카트 라이센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일정 그냥 무슨 트랙에서 발급해주는 그것만 있으면은 네,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자동차에 관심이 많군요. 예. 아니, 처음에 소개부터 장학 퀴즈 그랑프리의 폴트 윈을 노린다고 하더니 1라운드에서 1등하고 지금도 1등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정답을 향한 도전자들의 무한질주가 시작된다. 다 맞았습니다. 3번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팽팽한 대결. 과연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2명의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엔진 2. 타이어 3. 브레이크 장치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TPMS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TPMS와 관련된 장치로 맞는 것은 2번이 2명, 3번이 1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을 고른 2명 20점씩을 추가하면서 이거 선두가 또 바뀌었습니다. 현재 이유석 군, 이해찬 군 2명이 170으로 최현진 군을 또 10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TPMS, 유석 군, 이게 어떤 거죠?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센서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의무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요. 야, 이렇게 되면서 대결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1986년 2. 1988년 3. 1990년 우리나라에서 택시가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보급되기 시작한 시기로 맞는 것은 2번이 2명 가운데 예창구만 3번을 골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을 고른 2명이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유석군이 190으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예, 뭔가 보여주는데요. 예, 그래요. 유석군. 예. 학교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우선 첫째로 저희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예. 그 덕분에 이제 아침에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구보도 뛰고요. 구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아침마다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영어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토익 수업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매년 1학년 때마다 이제 저희 학교는 그 자동차 정비와 검사 기능사를 치는데요. 네. 실제로 성인분들도 이제 치게 되면 한 20-3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는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입니다. 그럼 유석군도 이미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을 예,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집에 있고요. 예. 자동차 정비하고 검사 기능사였습니다. 그래요. 자, 현재 이유석 군이 190으로 가장 앞서 있는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미드십 엔진 2. 리어 엔진 3. 공냉식 엔진 자동차의 시트 바로 뒤에 엔진을 배치하거나 트렁크 부분에 탑재하는 형태로 스포츠카에 주로 쓰이는 엔진 레이아웃이 아닌 것은 1번과 3번의 대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동차고에 재학 중인 두 학생이 마치면서 점수도 20점씩 더 가져갔습니다. 공랭식 엔진은 자동차 엔진을 공기에 노출시켜 냉각시키는 거죠. 예. 1, 2위만 파이널로 가기 때문에 지금 예찬군이 조금 힘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2위와 30점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아직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힘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찬군은 장래희망이 뭡니까? 네, 제 장래희망은 기자입니다. 왜냐하면 네. 요새 SNS, 트위터 등으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체 언론으로서의 역할은 주목받고 있지만 네.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인이 그걸 바로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기자로서. 네. 예. 만약에 기자를 꿈꾸는 친구로서 네. 오늘 장학 퀴즈 현장에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좀 글을 써보고 싶다. 예.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뭐요? 여기 방송국에 처음 와봤는데 네.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신영일 아나운서부터 예. 뒤에 계신 PD나 카메라 분들까지 예.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내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거는 괜히 제작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막상 실제로 보니까. 네. 그래요. 예. 이렇게 좋게 봐줬는데 일단 기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요. 자, 일단 남은 두 문제에서 예찬군이 얼마나 힘을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두 친구 이 상승세를 남은 두 문제에서도 계속 이어갈지. 자, 문제 드립니다. 1. 시트로엔 트락숑 아방 2. 오펠 올림피아 3. 폭스바겐 골프 최초로 시판된 앞바퀴 굴림 승용차로 맞는 것은? 자, 1번이 2명, 3번은 1명입니다. 이 중에 정답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야, 1번을 고른 두 친구가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대결 재밌네요.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 남아있는 현재 최현진 군이 220점으로 선두입니다. 그리고 이유석 군이 210점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이예찬 군이 190입니다. 만약에 예찬 군이 마지막 문제에서 혼자 30점을 가져간다면 220, 공동 1등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예찬 군과 최현진 군만 문제를 맞춰서 두 친구만 20점을 가져간다면 예찬 군은 210점이 되면서 공동 2등이 됩니다. 그럼 동점자 대결을 통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주인공을 가립니다. 아직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네, 드라마를 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드라마를 써보겠다는 각오. 자, 현재로 봐서는 최현진 군이 가장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현진 군은 마지막 문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파이널 라운드는 진출 확정입니다. 네. 예,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문제 드립니다. 1. 14km/리터 2. 15km/리터 3. 16km/리터 현재 1등급 연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2번이 2명, 3번이 1명입니다. 지금 예찬 군이 손을 번쩍 들었는데 아직 판정도 안 했는데 무슨 뜻이죠? 예? 네? 예찬 군 아닙니다. 이게 저는 보기를 본 순간부터 짐작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답이 맞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나. 자,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예찬 군의 예감대로 3번이 정답이면 예찬 군은 220이 됩니다. 네, 손 들고 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좋을 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선두 이예찬 군과 최현진 군이 파이널 라운드로 가고요.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이유석 군과 최현진 군이 파이널 라운드로 갑니다. 이 중에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극적인 승부가 있나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요, 15kg 이상이었으면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1월, 올해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비 측정 방식에서는 리터당 16km 이상이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찬군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부한 것 중에 있었군요. 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아까 표지판을 못 보면서 책을 본 책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야, 극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문제를 모두 풀어본 결과 210점의 이윤석은 정말 아쉽습니다. 실력 차라기보다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에는 공동 1등 220점의 이해찬 군과 최현진 군이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2라운드) 결과 이해찬, 최현진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 퀴즈 지존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 자동차 분야의 퀴즈 지존은 누가 될 것인가? 우선 고등학생들도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끝으로 제 학교 교장 선생님인 이승균 선생님, 교관 선생님, 그리고 교무부장 선생님, 용조 선생님, 그리고 박성열 선생님,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다행 선생님을 포함한 제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파이널 라운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함께할 두 친구입니다. 서울 신진자동차고 최현진 군입니다. 이 기세 이대로 체크기까지 받겠다. 화이팅! 충북고 이해찬 군입니다.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등 하고 싶은 충북고 이해찬입니다. 예찬 군. 네. 정말 극적 인명승부였습니다. 네. 예. 저는 예찬 군이 마지막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도 되냐 그랬잖아요. 네. 그 침착한 사람이 보통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네. 정말 기뻤나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 선두로 올라왔는데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까지 다 써야죠. 네,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그래요. 두 친구 중에 해피엔딩은 글쎄 뭐 둘 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차피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승부의 세계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현진 군. 예. 처음에는 폴트윈이라 그랬잖아요. 예.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죠? 체커. 체커. 예. 그게 깃발이잖아요. 네. 예. 레이스가 끝날 때 예. 그 스탠드 쪽에서 흔들어주는 깃발이거든요. 그거를 1위로 들어온 사람은 예. 그 깃발을 받는 걸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위의 주인공은 내가 될 것이다. 예. 그 체커가 그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인 네.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래요. 오늘을 한편의 그 레이싱처럼 생각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꾸준히 이렇게 1등을 하고 올라온 현진 군이냐 아니면 2라운드 막판에 정말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보여준 예찬 군이냐 그리고 아직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는요. 승부차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문제 중에서 각각 3개씩 골라서 상대에게 출제하게 됩니다.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오늘 자동차에 관한 퀴즈 지존이 됩니다. 그리고 2라운드 점수가 높은 도전자부터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공동 1등이었으니만큼 1라운드 점수가 더 높았던 현진 군이 공격권을 먼저 갖습니다. 자, 현진 군 몇 번을 고를까요? 7번 하겠습니다. 7번이요.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제품의 결함을 회사 측이 발견해 해당 부품을 교환 수리해주는 소비자 보호제도로 반드시 공개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공표하고 소비자가 안내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계 자동차 회사가 2010년 미국에서 가속 페달 결함 차량을 이것하기도 했는데 이음절의 이 제도는 무엇일까? 정답은 리콜입니다. 리콜. 이 맞으면 예찬 군이 1대 0으로 앞섭니다. 리콜 정답입니다. 예. 예찬 군이 잘 맞췄고요. 현진 군. 예. 상대적으로 글쎄요, 보통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먼저 공격하기 마련인데 예. 리콜은 좀 평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보통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전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예찬 군의 작전은 어떨지. 자, 예찬 군이 이제 하나 골라서 공격합니다. 네, 저는 10번 이 배터리는 무엇일까 관련 문제를 내겠습니다. 10번 문제 드립니다. 이 배터리는 무엇일까? 최근 가장 주목받는 배터리로 다른 배터리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모터를 돌리는 성능이 탁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이 배터리의 성분이 많이 추출된다. 이 배터리는 무엇일까? 답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지금 뭐 팽팽합니다. 1대1이 됐고요. 이제 현진 군이 문제를 골라서 공격할 순서입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이 작물은 무엇일까?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옥수수를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를 시도했으나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반면 브라질은 자동차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바이오 에탄올을 이 작물에서 추출했는데 사음절의 이 작물은 무엇일까? 제 정답은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라고 했습니다. 맞으면 2대1로 또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사탕수수. 정답입니다! 두 친구가 놓치는 문제 없이 잘 맞히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찬 군이 공격합니다. 문제를 하나 골라볼까요? 네. 사실 문제를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잘 골라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내겠습니다. 1번.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 최근 고유가에 따른 차량 유지비 절감으로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솔린, LPG 등 2가지 이상의 연료를 탑재한 복합 연료 자동차로 저렴한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 답은 퀴즈 지존 탄생의 중요한 순간. 만약 이번 문제를 놓치면 이해찬에게 퀴즈 지존의 기회가 돌아간다. 과연 최현진의 답은? 답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가 맞으면 2대2 동점됩니다. 하이브리드. 아닙니다. 현진 군. 예, 정답은 바이퓨얼 자동차입니다. 바이퓨얼. 말 그대로 2가지 연료를 쓸 수 있다. 그 뜻인데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현진 군의 이번 공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예찬 군이 이번에 문제를 맞춰버리면 3대1이 되면서 대결이 끝납니다. 현진 군으로선 공격을 잘해서 예찬 군이 이번 문제를 놓치고 예찬 군의 공격에서 그 문제를 맞춰야 동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현진 군의 공격입니다. 문제를 잘 골라보죠. 6번 하겠습니다. 6번. 이것은 무엇일까? 세계 3대 레이스 중 하나로 프랑스에서 매년 열리는 자동차 레이스다. 24시간 동안 계속 달리기 때문에 경주차의 높은 내구성과 성능, 드라이버의 인내력을 필요로 한다. 1923년 첫 경기가 열렸으며 경기 중에는 초대형 사르트 서킷이 만들어지는 이 레이스는 무엇일까? 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이해찬. 이번 문제를 맞히면 자동차 분야의 퀴즈 지존으로 등극하게 된다. 과연 이대로 대결이 끝날 것인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히면 끝납니다. 정답은 르망 24시라고 생각합니다. 르망 24시가 맞다면 이해찬 군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자동차 퀴즈 지존이 됩니다. 자동차고 학생이 둘이나 나왔는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르망 24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찬 군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이널 라운드까지 올라가서 1등 했으면 나 1등한 남자 그랬을 텐데 2등해서 많이 아쉬워요. 근데 오히려 이게 제가 자동차 쪽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그쪽 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후련합니다. 감사합니다. 챔피언 이해찬입니다. 오늘 모르는 분야였던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알아갔는데 그런 모르는 분야에서 도전해서 승리한 그런 경험이 정말 값진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 일일이 불러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늘 고마운 마음은 잊지 않고 있어요. 장학퀴즈 고맙습니다. Usted me lo men quenen que la resignación consumí acá también a minuto. 그런데 웬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예. 장학금 받았을 때 대비해서 용도를 다 정해놨다면서요? 네, 귀국하는 동생의 귀국 선물을 사줄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친구들한테 피자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선물을 드리고, 이제는 모두 옛 얘기 새로운 시작이다 뜨거운 열정 열혈 교실 내가 바로 참가 학생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3위 학생에게는 전자사전을, 2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우승자 학교에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에서 드립니다. 지루했던